안녕하세요. 가평 청평 가평군 설악면 청평 호수 인근의 임야와 전 한 필지, 감정가 35억, 최저가 8억 4천, 2144평입니다. 주거시설 개발 중에 공사 중단된 사건입니다. 자, 오케이 리서치 경매학원과 저희들은 낙찰, 입찰,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해드리는 매수 대리 회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21타경 86890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산 30-16, 그 다음에 154-1, 산 30-18, 12, 또 30-1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필지를 일괄 매각 경매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35억 천이고 지금 24% 최저가 8억 4천 3백까지 떨어졌습니다. 2144평이고 이 물건은 지금 보증금 20%를 보면 재매각 물건 보증금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은 분이 잔금 납부 포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보증금 20% 재매각 물건이고 유치권 문제와 농취증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이 필지고 안에 들어가서 사진이 지금 현재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사리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지금 이쪽 일대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매각 과정을 보시면 23년 작년 5월에 38.6%에 13억 5천에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를 포기했습니다. 대금 납부를 포기했고 다시 34%에 진행하다가 유찰되고 그 다음에 24% 진행하다가 변경이 한 번 되고 이번 3월 27일 24% 최저가에 진행됩니다. 자, 필지가 요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준보전산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감정평가 시점은 22년 3월입니다. 22년 3월이고 산 30-16원 임야고 현재 택지 예정 잡종지로서의 현황입니다. 1247평 정도고 평당 176만원 정도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이고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리고 8m 도로 접하고 있고 준보전산지구 그 다음에 전 밭이고 밭이 한 117평 평당 160만원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18년 12월경에 주거시설 건축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117평은 그 다음에 산 30-18은 도로고 평당 57만 8천원 평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3평 도로로서 57만 8천원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록은 임야가 4필지고 전이 한 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야가 33억, 전이 117평이 1억 8,900 평가했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18년 3월이고 이하에 인수하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 문제인데요. 유치권 지도를 다시 같이 보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토목공사로 인해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볼 만큼의 현황 사진을 감안하면
그 정도에도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일부 토목공사로 인해서 토지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실무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과 1회 유찰되고 2회차에 매각기일에 임박해서 갑자기 유치권 신고한 점까지 감안했을 때 유치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에 비고란에 이 유치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글자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최저 매각 가격의 보증금 20%고 농취증 필요하고 미제출 시에 보증금 몰치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18년 12월경에 주거시설 건축 목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은 상태의 물건이고,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택지 예정의 잡종지 상태다. 그 다음에 목록 2와 4, 3과 5는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황은 도로와 택지 예정지다. 이게 비교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에 대해서 물건 명세서 상에 22년 12월 1일자로 요 중개회사로부터 1억 600 이렇게 이렇게 유치권 신고되어져 있고, 23년 1월 또 요 회사로부터 1억 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3년 3월 1900만 원이 발파 공사 대금으로 이렇게 유치권이 3건이 신고되어져 있는데, 이 모두 다가 1회차 유찰 이후에 제출된 것이고, 물건을 볼 때 유치권 점유하고 있지 않고 개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취증 문제인데요. 아까 전 한 필지 농취증, 요 앞전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 받은 분이 23년 5월 달에 농취증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농취증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취증 제출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매각 과정, 매각 기일을 보시면 이때 한번 낙찰을 받아놓고 대금 납부를 안 해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 날렸고, 다시 3월 27일 날 8억 4천에 지금 24%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이렇게 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점유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뺏기면 유치권 침탈이라고 해서 유치권 뺏김과 동시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주로 공사 대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시를 해야 됩니다. 개시를 안내문 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물건은 개시하지 아니하고 점유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럴 때 유치권 신고 자체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다라든지 이후에 들어오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의 노력의 흔적이 없을 때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물건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 목욕 시설인데, 유치권이 개시나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치권이 불성립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유찰되고 변경됐다가 34% 최저가에서 48%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납부도 완료했고, 근데 이제 옥션의 유치권의 설명을 보면 지금 점유자나 표식이나 개시가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점유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데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그래서 또 매각기일 앞서서 갑자기 신고한 점까지 감안하면 유치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보고 지지옥션의 이걸 보고 신고를 했는 저 낙찰을 받았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어져 있는데 공사대금 15억 2,900만 원의 지급명령 확정되어져 있는 판결문이 공사대금에 확정되어져 있다. 확정되어져 있는 판결문이 유치권 신고로 들어와 있다. 이러면 굳이 유치권 개시나 점유가 필요가 없죠. 공사대금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유치권자가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서 이를 압류한다. 이렇게 해서 경매가 낙찰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경매가 새롭게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경매 낙찰 받으신 분이 요 위에 6억과 1억 5천, 6억, 2억 이렇게 낙찰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대출까지 받았는데 경매가 다시 시작이 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물건이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천조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